IMF 직전에도 예. 서초구나 이런 데는 다 91년 고점을 다 넘었어요. 네. 그다음에 버블 세븐 때도 강남구나 이런 데는 2006년 고점 다 넘었었어요. 맞아요. 근데 몇 개들은 그런데 네.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원구나 이런 데 30%씩 물려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2009년 같은 경우는 25개구 전부 다 같이 반등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강남 3구나 한강변이나 신축이나 일부 지역만, 그러니까 25개구라면 한 15개구는 반등을 못했어요.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예. 반등이 센 게 아니에요. 자, 피어모TV의 부동산 예측에 아주 큰 거물 한 명이 잡혔습니다. 뭐냐면 저희 채널에 정말 수많은 분들이 엘리엇님을 좀 초대해 주세요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엘리엇님을 저희가 스케줄을 잡아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엘리엇 그러면 이 엘리엇 파동으로 주식시장을 많이들 이렇게 예측하고 보는데 엘리엇 파동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꿰뚫은 분이 바로 지금 오늘 출연하신 분이신데 저희가 얼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좀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21년에 예측을 했어요. 폭락 온다. 이거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025년에 대폭락 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뭐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전 증권사 출신으로 이제 주식 분석할 때 엘리엇 파동을 많이 도입을 했었는데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몇 년 전부터 연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식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에 더 잘 맞는다, 엘리엇 파동이. 예. 네, 그래서 연구한 결과 2021년도에 34년 동안의 상승파가 마감이 되고 8년간의 하락이 진행될 것인데 그 중간 반등이 작년 올해 좀 왔고 2차 하락이 책에다가는 이 10월달 정도로 고점을 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아직은 오르고 있으니까. 네. 그 대신 2028년까지 한 3, 4년 동안 깊은 조정이 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올라온 건 데드캣 바운스고 결국 21년부터 28년까지 이 하락으로 보신 거네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자면. 네. 그런데 내년 25년부터는 26년, 27년, 28년 거의 한 4년 동안은 네. 폭락할 것이다. 네네. 2차 폭락 온다. 네, 이거네요. 그렇죠. 이 심각한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958년 정도부터 2024년 올해까지 대략 한 60년 정도의 그 추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추세를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1955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58년부터 저는 아파트 카운팅을 하거든요. 네. 종합 아파트가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였으니까. 네. 그래서 79년까지 1파, 2파, 3파, 4파, 5파 했고 하나의 큰 파동이 끝났고 조정파가 거친 다음에 87년 5월부터 지금의 상승파가 진행이 됐다고 봐요. 34년 동안에.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요 추세를 자세히 보시면 87년 5월 달을 P1으로 놓고 98년 IMF를 P2로 놓잖아요. 네. 이걸 쭉 연결을 하면 다시 다 함수로 만든 거예요. 예. 마우스로 근 게 아니고 정확히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바닥이 나옵니다. 신기할 정도로 맞았죠. 예. 그다음에 또 한 번은 61년의 고점을 박정희 대통령 이 당시고요. 예. 91년 5월 달이 노태우 대통령 상투입니다. 네. 이걸 또 쭉 연결을 하면 2006년 버블 세븐 상투가 나와요. 그때가 지금 차트가 지금 정확하게 예. 딱 붙어지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근 게 아니고 예. P1과 P2를 알면 미래의 저항선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요 지지선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추세대로들 움직이고 또 한 가지는 중간중간 말해서 3, 4년 동안 오르는 차트의 추세가 깨지면 예. 이게 8년 조정이거든요. IMF 때까지. 그다음에 요게 6년 몇 개월 조정이에요. 요때도 추세선이 깨졌죠. 네. 근데 지금도 추세선이 깨졌단 말이에요. 네. 요 추세선이 깨진 게 윤 대통령 취임할 때예요. 추세선 깨진 게. 깨진 게.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나서 깨졌다는 거네요. 네네네. 자, 그런데 지금 추세선 보면 요 끝자락에 예. 여기에 안 붙었잖아요. 예, 안 붙었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엘리엇 파동 때문에 그래요. 5파가 가장 약해요. 5파가.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예. 영원히 여기 부딪히고 계속 이걸 진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네. 5파가 약하기 때문에 기간은 이게 8년이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이후는 9년이에요. 9년 동안 요 기울기보다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5파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왜냐면 파동이 끝나갈 때니까. 예. 이거는 초기 파동이니까 센 거고 네. 이거는 본격 파동이니까 가장 센 거고 3파가. 네. 5파는 마무리 파동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거예요. 기울기도 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 20년 많이 올랐다고 치지만 네. 34년 동안의 궤적을 봤을 때는 가장 약한 파동이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2020년, 21년 이때가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엘리엇 이 차트 파동 차트로 보니까 좀 이때가 좀 약한 차트였다 이거네요. 네. 왜 그러냐면
자, 20억이 30억이 됐어요. 그럼 예. 10억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올랐죠. 올랐죠. 근데 88년도, 7년도 이때는요, 1억이 3억, 4억이 됐어요. 아, 그렇게 보니까. 예. 수익률로 봐야죠, 수익률로. 퍼센테이지로. 로그 차트로. 그러니까 기울기는, 수익률 차트의 기울기는 노태우 대통령 때가 가장 가팔랐고, 예. 이때는 뭐 1억이 5억, 6억 됐으니까. 맞아요. 그때 당시에 부동산 불패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도 부동산 불패를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25년 내년부터는 이 파동 차트로 보자면 정말 위험한 구간이 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데. 87년부터 올라오는 추세선이 노태우 대통령 91년 5월 달에 깨지고 나서 IMF가 왔거든요. 예. 자, 이게 A, B, C로 빠졌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추세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A, B, C로 빠졌어요. 네. 이때 추세선을 보면 요게 P1이고 요게 P2면 하나의 저항선을 그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평행이동을 쭉 시키면 어딘가 닿겠죠? 네. 그 선을 쭉 그으면 이게 평행선이죠. 그러니까 추세대가 되겠죠. 네. 근데 IMF 때 정확히 바닥이랑 일치를 해요. 아, 그렇게. 예. 또 한 가지는 버블7 터지고 나서 예. 2006년 11월이 고점이었고 2009년까지 반등을 이때도 대폭 바운스 했거든요. 네. 요 선을 그은 다음에 이걸 평행 이동을 쭉 시키면은 이렇게 함수가 나와요. 기울기는 같겠죠.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바닥 근처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87년과 98년에 저점을 이은 쭉 선과 그다음에 요 파란색 선이 딱 만나는 이 근처 어디가 바닥이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추세가 다 맞는 거고, 문제는 이번에 요게 윤 대통령 취임할 때 깨졌거든요. 예. 깨지고 나니까 2022년 하반기에 그 폭락장이 온 거예요. 아하. 이게. 그 다음에 반등을 최근에 작년 한번 반등하고 조정했다가 올해 다시 반등했잖아요. 네. 그게 요거밖에 안 돼요. 아, 반등한 구간인데 예. 아주 낮다 이거죠. 예, 이게 뭐냐면 물가를 좀 감안한 거거든요, 다. 네. 실질 지수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대세 상승일 때는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그보다 훨씬 더 오르는데 네. 시장이 약할 때는 물가가 오르는 거에 그게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동으로 치면 약한 거예요. 물론 명목으로 보면 정고점 뚫고 이런 서초구나 이런 아파트도 있지만 네.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반등이었다. 아. 자, 그러면 지금 예측하시기로는 25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다 이거잖아요. 네. 과연 이게 28년까지 가신다고 보는데 그것도 역시 엘리엇 파동 차트를 보고 네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 먼저 엘리어트 파동이 생소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큰 하나의 사이클이 있다면 상승 사이클에는 5개의 1, 2, 3, 4, 5라는 파동으로 이루어지고 네. 조정은 ABC라는 3개의 조정파로 이루어지는데 네. 이 각각의 하위 파동도 1, 2, 3, 4, 5, ABC 이런 식으로 아, 작은 파동들도 다 1, 2, 3, 4, 5, ABC 이런 식으로 간다 네네. 이거죠? 상승할 때는 5개, 하락할 때는 3개. 아, 예. 그거를 무한히 반복하고 그 하위 파동 안에서도 이게 1, 2, 3, 4, 5가 있고 여기다 ABC가 있고 예. 요렇게 적용이 된다는 게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자, 이걸 갖다 우리나라에 아까 봤던 55년부터의 파동을 카운팅을 해보면 네. 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할 때까지가 하나의 일파가 끝났어요. 아. 그 다음에 87년 노태우 대통령 직전에까지가 하나의 2파가 조정이 됐고 네. 87년 5월부터 때부터 이제 주택은행에서 지수를 산출했잖아요. 네. 저는 그 대신 저는 이걸 개별 아파트의 실거래가 또는 평형별 가격을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향 지수랑은 좀 많이 달라요. 아, 동향 지수랑은 예. KB나 부동산원은 다 동향 조사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 실거래가예요. 아하. 개별 아파트 실거래가 없을 때는 개별 아파트 평형별로 80년대, 90년대가 다 구해가지고 네. 5,000개 단지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5,000개 단지를 표본 조사한 네. 겁니까? 오, 그러면 뭐. 서울은 1,500개 정도 되고 예. 전국은 5,050개가 되고 이거 야. 나중에 이제 10,000개까지 더 늘릴 거죠. 예, 그러면 뭐 거의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1,500개 서울 아파트만 해도 시가총액 86%를 커버를 해요. 아, 대표적인 단지들로만 한다 그렇죠. 보니까. 앞대가리부터 시가총액을 나이를 세워가지고 모아갖고 한 거니까 그렇지. 삼성현대,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걸로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100세대, 50세대 그거는 아무리 넣나 안 넣나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 중에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 가격을 다 합치면 제일 비싼 단지가 어딥니까? 헬리오시티였다가 예. 지금 개포주공 1단지가 거래는 거의 없지만 예. 걔가 1등으로 바뀌었어요. 아,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세대수는 헬리오가 제일 많죠. 아하. 근데 비싼 게 이제 개포 1단지 재건축한 게 퍼스티어 그게 더 아이파크? 비싸니까. 예. 아, 그렇군요. 요걸 파동을 좀 세분화시켜 보면 네. 일단 박정희 대통령 암살될 때까지 1, 2, 3, 4, 5가 하나 끝났고 네. 그 다음에 87년부터 이제 대세상승 그랜드 슈퍼사이클 3파가 시작이 되는데 네. 이 부분을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네.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를 돕고자 대통령 사진을 넣습니다. 네. 이때 노태우 상승파도 1, 2, 3, 4, 5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김영삼 하락도. 조종파도 A, B, C로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도 1, 2, 3, 4, 5 5 올라가고. 그다음에 버블 세븐 터진 다음에도 A, B, C 아.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도 1, 2, 3, 4, 5 이제 끝났는데 네. 문제는 조종파는 엘리엇 파동에서 조종파는 고점 대비 하락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전 상승파에 대한 되돌림 비율을 우리가 엘리엇 파동에서는 취급을 해요. 아, 고점 대비 얼마가 아니라 예. 상승 그러니까 상승을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되돌림. 되돌림.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100원 벌었으면 30원을 토해낼 수 있잖아요. 예. 예. 고점 대비 하락은 일반적인 우리 생각이고 예. 엘리엇 파동에서는 상승파와 조종파가 리트레이스먼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다시 되돌아가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상승파의 38.2% 또는 61.8% 피보나치 기수만큼 네. 되돌린다는 걸 뜻하는데 문제는 요 김영삼 IMF 때까지 조종파나 노태우 상승파에 대한 조종파가 김영삼 조종파고 노무현 상승파에 대한 조종파가 이명박 조종파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상승파에 대한 조종파는 없어요. 아직 안 나왔죠, 뭐지 결국. 아직 안 나온 게 아니라 끝이야. 끝. 5파가 끝이라니까. 아, 5파 끝이야. 예. 여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앞으로 오는 파동은 이명박 대통령의 되돌림이나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되돌림이랑은 차원이 다른. 아, 왜 이 차원이 다른? 이거는 4년 오른 거에 대한 되돌림, 8년 오른 거에 대한 되돌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21년부터 시작된 되돌림은 34년 동안에 오른 거에 대한 되돌림이에요. 5개 파동이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34년의 파동이 여기서 끝나고 이젠 내리막길이다. 예. 아. 그게 2021년에 벌써 시작을 했고. 그럼 역시 이것도 A, B, C 3단계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B가 됐어요, 벌써. B가 됐어요. 요번에 올라온 게 B예요. A가 떨어졌고 B가 올라왔고 다시 C로 더 내려간다. 네, C가 내려가는데 문제는 이게 A, B, C 이렇게 내려갈지 네. 아니면 이게 A인데 A 안에서 작은 파동일 수도 있어요. 아직 그건 아직 모른다. 몰라요. 예. 아. 8년이기 때문에 갖고 어쩌면 이게 1년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네. 1년 한 2개월, 1년 2개월밖에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대출론을 써서 많이 좀 끌어올리려고 했죠. 근데 저는 지금 요번에 올라간 파동을요. 예. 요 파동을 IMF 오기 직전에 파동 있죠. 예. 요거랑 이게 B파잖아요. B파. 예. A, B, C 한 것처럼 요 B파 중에 A, B, C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 1번, 예. 1번부터 요 2번, 예. 요 사이의 파동. 요게 8년 파동인데 A, B, C 세 개로 빠졌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에 3년 동안 반등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 기간의 절반 정도로 단축이 돼 갖고 만들어진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게 작년에 1차 반등, 하반기에 조정, 올해 지금까지 반등 또 2차 반등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알고 보면 미니 A, B, C라고 봐요. 근데 미니 A, B, C. 근데 최근에 반등파가 좀 셌죠. 네. 작년보다 더 셌잖아요, 이번에. 맞아요. 그게 이때랑 똑같아요. 마지막 C파라는 게 예. 보통 우리가 킬러 C파라고 그래요. 예. 무서운 거. 예. 올라갈 때도 무섭지만 내려갈 때도 무서운 거. 그러면 지금 24년에 지금 뭔가 다시 전고점을 뚫은 아파트들 나온 것들은 엄청 위험하다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고 IMF 직전에도 예. 서초구나 이런 데는 다 91년 고점을 다 넘었어요. 예. 그다음에 버블 세븐 때도 강남구나 이런 데는 2006년 고점 다 넘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몇 개들은 그런데 네.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노원구나 이런 데 30%씩 물려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2009년 같은 경우는 책에서 썼지만 그때는 25개구 전부 다 같이 반등을 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강남 3구나 한강변이나 신축이나 일부 지역만 그러니까 25개구라면 한 15개구는 반등을 못 했어요.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예. 반등이 센 게 아니에요. 아. 몇 개 단지만 보면 정고점 넘고 뭐 압구정 그다음에 여의도 이런 데는 엄청 세게 올라갔지만 네. 우리는 지금 서울 아파트 전체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 중에 몇 명은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고. 있는데 나머지가 되게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 단평균이 지금 별로 못 오른 거예요. 그렇지. 지금 상황을 그렇게 보셔야지 아 우리 아파트는 많이 올랐는데 정고점 넘었는데 막 이거는 아주 그 단편적인 얘기죠.